박신영의 싸이월드.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초특급 대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타자는 이승엽이 제일 잘하고, 투수는 선동열이 제일 잘하고, 야구는 이종범이 제일 잘한다. 바람의 아들, 인간이 아닌 종범 신! 이제는 LG 트윈스의 코치 이종범 코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LG 트윈스 코치로서 선을 보이게 된 이종범입니다. 코치님이 게스트로 오시는 편은 네네. 제가 꼭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3월부터 9월까지 주인지 드래곤스 2군에서 2군 선수들과 코칭 스텝 많은 것들을 좀 교감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정우 선수 얼마 전에 네. 촬영을 하고 갔잖아요. 여기 감당하니까 거기는 아빠가 했던 방송보다 훨씬 널널하다고 마음 편하게 하고 가라고. 그리고 또 양의지 선수 편에 깜짝 전화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목소리 출연해주셨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의지가 왜 전화 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을 빨리 잡았죠. 이랜드 뮤지엄에서 이종범 코치님을 꼭 모시고 싶은 네. 섭외순위 0순위로 뽑아뒀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네. 기록의 사나이답게 선수 시절 코치님의 기록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 시절 이야기부터 현재 이야기까지 특별히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기록들만 한번 살펴보면 94년 정규 시즌 MVP, 93년, 97년 한국 시리즈 MVP, 93, 4, 6, 7년도 유격수 골든글러브, 네. 2002년, 2003년 외야수 골든글러브, 한 시즌 신인 최다 도루 73개, 100게임 이상, 최고 타율 3할 9푼 3리, 29연속 도루 성공, 단일 시즌 최다 도루 84개, 30, 60클럽, 30홈런, 64도루, 한국 프로야구 최초 3할 30홈런, 30도루, 한 시즌 3할 30홈런 60도루, 역대 1번 타자 홈런 1위 44개, 역대 1회 초 1번 타자 홈런 1위 20개, 역대 1회 말 1번 타자 홈런 1위 24개, 한국 시리즈 7연속 도루 성공, 신인 한국 시리즈 MVP. 이 정도의 기록마저도 이게 반으로 줄인 거라고 합니다.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신인 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해태는. 그 선배들을 이기려면은 개인적인 기록이 있어야지만 해서 그냥 무뚝대고 두려움 없이 했던 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타율이 2할 8푼, 득점 1위, 안타 도루 2위라는 엄청난 네.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데뷔 첫 해 73개의 도루를 달성하면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함께 팀 우승은 물론이고요, 한국 시리즈 MVP까지 네. 수상을 하게 되는데, 신인 첫 해 MVP 어떠셨나요? 이제 1번 타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나가서 득점권에 갖는 게 목표인데, 사실 1차전부터 4차전까지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났는데 잠실 게임 와가지고 5, 6, 7차전에 이제 연거포 도루 7개 하고 이제 우승도 하고 그때 이제 MVP를 받았는데, 사실 잠실 야구장이라는 거에 대한 그 로망이 엄청 컸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시즌을 마치고 야구를 한번 보러 갔는데 프로야구 거의 저 정도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 좀 시뮬레이션 이렇게 몇 번 해봤더니 머릿속과 행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자신감을 얻고 계속해서 열심히 했죠. 네, 93년부터 97년까지 5시즌 동안의 기록은요, 클래식 스탯만 따져도 타율 1위, 안타 1위, 홈런 2위, 타점 5위, 도루 1위. 사실상 야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그런 선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라운드에서 바람처럼 날아다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서수남 하청일이라는 듀엣 가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근데 네. 하청일 선배님이 각 구장을 돌아다니면서 라디오로 방송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로하는 장면이 바람처럼 들어간다 해서 이제 바람의 아들이라는 걸 지어줬던 거를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1997년에는 장타력도 대단해가지고 이승엽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또 펼치는데 3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한국 시리즈 MVP를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홈런왕은 32개를 친 네네네. 이승엽 선수가 가지고 가게 되는데 2개 차였기 때문에 좀 아쉬우셨을 것도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역시 유격수를 보면서 홈런왕을 하고 도루왕 한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이구나, 체력적으로. 그때 많이 느꼈죠. 득점과 도루, 타격 쪽만 신경 썼지 홈런은 제 체격과 등치에는 맞지도 않는 거고, 저는 컨택 능력 타자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그 해 갑자기 이제 홈런 개수가 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종범 신이 탐났던 기록. 항상 저는 1번 타자의 수행 능력, 출루율과 도루, 투포수를 괴롭히는 역할. 기록들 중에서 세우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기록도 있어요? 유격수 자리에서 한 10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받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1번을 가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죠. 그래도 총 6번? 네, 6번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노는 거에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워낙 노는 거에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놀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요. 더 기록들을 세우려고. 그게 궁금해요. 욕심도 많으셔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네네. 야구 선수니까 네. 아들이 내가 달성하지 못한 거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제 모든 기록들을 깼으면 좋죠. 아쉽게도 이제 도루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좀 기피 현상이잖아요. 다칠까봐. 타격 쪽은 정우가 다 깰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126게임인데 지금 144게임이잖아요. 144 그러니까 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종본신만 네. 할 수 있는 멘트다. 네. 가만히 서 있어도 그 기록은 나올걸요? 네. 이거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면은 쟤 뭐야? 이럴 텐데. 이정우 선수한테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기록적인 거는 얘기 절대로 안 하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현재 주어진 목표와 앞으로 다가갈 시즌에 대한 준비만 열심히 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쳤다 하면 또 달리기만 하면 명장면 명기록이 탄생을 했으니까 모든 선수들의 부러움과 시샘도 또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라이벌입니다. 네네네. 1993년 해태 타이거즈 입단과 동시에 KBO를 평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3년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형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 중심에는 또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 선수가 네, 있었습니다. 첫 해부터 이 두 선수가 리그를 지배하면서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분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예전에는 신문 문화였어요. 아침 조간에 각 지역의 일면의 얼굴이 다 달라요. 오. 대구 경북 지역은 양준혁이고 서울 강주 이쪽은 다 이종범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석간에 또 달라요. 언론에서부터 그렇게 부추기니까 서로 이제 라이벌이 된 거죠. 아, 근데 양준혁 선수만 이종범 선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네네네. 종범 씨는 준혁이 형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다 네네.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라이벌이라는 거는 제 개인이 무너지면 상대한테도 무너질 수가 있다 해서 항상 제 개인적인 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들어갔죠. 스스로 네네. 라이벌로. 네. 오. 우리 준혁이 형 낮술 먹었나? 얼굴 이렇게 빨라. 항상 2인자는 1인자를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근데 1인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라이벌. 라이벌이라는 거는 제 개인. 한 광고에 같이 그렇죠. 출연해가지고 아 네. 1분만 안 갔어도 형 기록 다 내 네. 건데 이런 말씀도 네,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재밌으라고 광고주가 이런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준혁이 형이 해야 될 타격의 지표가 있고 제게 한 타격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네. 광고 속의 멘트 네네네. 어느 정도 진심인가요? 한 50? 50%만 내가 갖고 갈게. 지금. 두 분 어느 정도 친하세요? 친하기는? 선수 때는 교감이 없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서로 많은 거를 도와주면서 상생을 해야겠다는 거를 이제 해설위원 하면서 느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혁이 형이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는 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결혼이 곧 다 칠 텐데 연락이 안 오네. 준혁이 형한테 한마디 하세요. 날짜 확정되면 빨리 문자 주세요. 예전에 이제 한창 라이벌 구도를 이룰 때 팬분들이 이종범 2세와 양준혁 2세가 붙으면 어떨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늦었어요 너무. 준혁이 형 정우 아들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네. 그렇게 된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유전자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요? 정우 이세가? 역시 팔은 안으로 어, 굽는다고. 네. 그리고 뭐 연봉에 대한 신경전도 엄청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의식을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성 연봉과 혜태 연봉은 하늘과 땅이에요. 혜태는 껌을 파는 회사고 여기는 반도체예요. 껌 300만 개 팔아도 반도체 뭐 100만 개 판 거랑 안 돼요. 준혁이 형 얘기가 나랑 비교 안 돼요. 너는 우승을 해봤니? 쟤는 우승을 3번 해봤어. 넌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이런 식으로 다가갔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25% 상한선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25%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네. 이종범 선수의 전성기가 네. 지금이다 네. 하면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회의로 또 보냈겠죠. 계산이 안 되니까. 준혁이 형 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잘했다라면 정말 30억 원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연봉 추산하면.
그러면 뭐 진짜 야구할만 낫겠죠. 진짜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종범 선수에게 시련이 또 닥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일본인데요. 어쨌든 일본에 가서 네. 데뷔 후 첫 달은 정말 엄청난 맹활약을 네, 펼치면서 일본 열도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동시에 선사하게 됩니다. 아, 일본 야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나는 그런 좀 오만이 있었어요.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야구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돈을 벌러 가니까 과하게 부딪혔죠. 몸에 맞지 않는 볼도 몸에 맞으려고 했고 출루를 하면 도루를 하고 도루를 하면 돈이 생겨요. 도로에 대한 보너스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상상을 초월합니다. 20개를 하면 2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2억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 한 개당 또 1,000만 원이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돌죠. 돌아요. 네, 옵션이 연봉보다 더 많은 거예요. 5년만 고생하면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인지 시즌 초반부터 3할대를 넘나드는 타격에 장타 도루도 리그 도루도 1위를 1등에 하고 있었어요. 질주를 했는데 아직도 한국 팬들한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죠. 가와지리의 공의 팔꿈치가 부러지는 그렇죠. 그런 부상을 네. 또 입게 되는데 호시노 감독과 불화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통합증까지 있었어요. 가와지 선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팬들은 좀 오해가 있는데 가와지 선수는 언더핸드 스로의 유형이라 볼이 상당히 몸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몸쪽으로 많이 붙었죠. 왜? 또 맞으면 도루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맞아서 부러졌고 두 번째 호시노 감독의 불화설은 불화설도 아니에요. 호시노 감독은 이제 캠프를 가서 연습을 해라. 그럼 외국인 선수면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한테 가라가는 거예요. 나는 한국을 가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오해로 솔직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쌈을 틀어서 그냥 가방 끌고 갔죠. 내가 왜 거기에 남아요? 다른 용병도 캠프를 하라 해야지 왜 나만 하라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근데 종범 씨한테만 그랬어요? 그게 애착이 있었는가 보죠.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형 탈모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내가 갖고 있는 성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하루는 동네에 있는 머리 미장을 갔는데 머리를 다 잘라보니까 뭔가 500원짜리 동전 많은 게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나요? 네, 맹구가 있는 거예요. 홈런을 치고 이제 헬멧도 거의 못 벗을 때죠. 창피하니까 유성매직으로 머리 다 이렇게 진짜요? 처리보기도 하고 땀이 나면 이제 흘리잖아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뭐 그 당시에 김은용 감독님이 또 네네. 말씀하셨던 게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상대국사는 잘 못하죠. 이거 해봐야 돼요. 제가 제가요? 야, 저 새끼는 다 가만히 놔둬야 돼. 아닌 것 같은데 돼요, 김은용 돼요. 감독? 김은영 감독은 이럴 거예요. 자기가 봐왔던 이종범은 고삐별로 망아지처럼 가만히 놔둬야지 잘하지 이렇게 제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플레이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일본의 성향은 항상 공격보다는 수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호시노 감독은 이제 투수적인 운영을 더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야구를 선호를 했죠. 거기에 더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게 일본에서 힘든 시간을 거치고 2001년에 다시 국내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2002년, 3년 골든글러브 수상, 2004년 100득점, 득점 1위, 2009년 500도루 달성, 1000득점 달성, 이게 역대 네 번째 기록이었고요. 2010년 광주구장 최다 홈런 기록, 한일 통산 2000안타 달성. 정말 야구를 안 했다면 도대체 뭘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들을 써내셨는데 국내 복귀 후에 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어려움은 이제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백스피드와 팬들이 가장 갈망했던 거 1루 나가면 2루, 2루 나가면 3루? 이런 도루를 좀 못 봤다는 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걸 실감이 됐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도루를 성공을 하고 최소 경기 통산 500도루 네 자릿수 득점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500개 역대 2위인데 이것도 뛰기 상당히 힘들어요. 홈런 10개 칠래 도루 50개 해보려면 홈런 10개 진짜 쉬워요. 근데 도루 50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가를 안 줘요. 홈런 10개가 쉽다는 네, 사람 처음 네. 봤어요. 앞으로 단장님들이 고가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도루도 재밌게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눈물을 많이 굉장히 흘렸죠. 많이 흘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40살이었는데 40살에도 코리안 시리즈에 엔트리가 들어서 시합을 뛰고 활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컸죠. 또 그 해 우승을 12년 만에 했거든요. 제가 일본 갔다 그러니까 왔을 때. 12년 만이요.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